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스페셜 특강 5분 특강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그러면 X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1번 개업공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당해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대요. 그럼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니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된다? 개공이 해야 되죠. 그럼 맞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체결한 날 체크해야 되고 30일 내에 해야 된다. 30일. 맞죠? 자, 그럼 잔금일이 아닙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국장은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럼 키워드가 틀렸죠.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틀렸고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됐네요. 4번 신고한 내용 중에 거래가격 등이 변경됐다. 그럼 변경이 됐다면 이때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죠.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이게 변경신고 제도는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에 변경신고 되죠. 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되죠. 특이한 게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를 제외하는 것도 되죠. 다수 물건 거래했을 때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도 돼요. 근데 추가 교체는 다 안 되죠. 매수인의 추가, 물건의 추가 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매수인이 바뀌면 지분의 변경신고가 되겠죠. 또 물건이 빠진다면 면적이 바뀔 수 있죠. 면적의 변경신고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변경신고 사항은 암기라는 게 아니고 이해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이에요. 신고관청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러면 거짓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5%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거짓 신고한 자가 내가 위반했거든요 하고 자진 신고했어요. 그럼 과태료 감경 면제를 할 수 있죠. 이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이때는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러나 이제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자진 신고 감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3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닌 것.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아닌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넣고 시작하는데 암기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공통 신고 사항으로서 당목계대 개조를 암기했어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구조 이런 것들 신고 들어가게 돼 있고 구조는 아닌데 부동산의 종류, 면적, 소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신고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실제 거래가 신고 들어가야 되고 중개거래였다면 개공에 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 들어가는데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이 그 임원과 특수관계 여부도 모두 신고하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이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과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도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들어가야 되고 또 6억 이상의 주택, 그럼 투기과일주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다. 그러니까 6억 이상이었을 때, 토지도 6억 이상이었을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들어와야 되는데 다만 수도권 등에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였어요. 수도권 등 지역에 있는, 요거 잘못됐네요. 수도권 등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등에 있는 지역의 토지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했을 때 이때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 들어가는데 이게 수도권 지역에 있는 토지, 수도권 등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토지죠. 이건 1억 이상이었을 때는 자금조달 계획을 모두 신고하는데 지분 거래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요, 이때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됐네요. 이게. 그럼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는 신고해야 되죠. 다음에 조건 기한인 경우는 조건 기한 신고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겠다. 그럼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등기 현황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그 등기 현황이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었어요. 그럼 이건 금액에 관계없죠.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지급 방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그럼 틀린 거니까 X는 시작합니다. 1번 지역 기준으로 광역시 내 군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광역시에 있는 군이다. 경기도에 있는 군이다. 그 주택은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이 군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인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그럼 1번 맞죠?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은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대상인데 틀렸죠, 이거?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6천만 원이죠. 이게 이때 초과죠. 6천만 원 초과했을 때 하고 그랬죠. 이것도 틀렸죠.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죠. 그래서 63으로 기억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했을 때 신고 대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됐고요. 3번 중개거래인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죠. 자, 그래서 역시 맞고요. 4번입니다. 신고한 계약 금액이 변경된 후 당사자는 30일 내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되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금액의 변경이 됐다?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 30일 내에 해줘야 되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신고사항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자, 그래서 5분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